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5월 29일 일본 도쿄 도심에 갑자기 전투기 6대가 20분 동안 시민들의 머리 위에서 굉음을 내면서 요란한 라이브쇼가 펼쳐졌습니다. 뜬금없이 고개 비행으로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앞뒤 사실을 알고 싶어 했고, 언론에서는 내막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황당한 앞뒤 전후 상황을 한번 알아보시죠. 지난 5월 29일 항공자위대 고개팀 블루 임펄스의 고개 비행이 도쿄도 구도심 상공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고개 비행은 C19에 지친 의료진과 일본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멋있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6기를 한 편대로 해서 도쿄 도심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역, 방위성, 도청 등의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주로 자위대 중앙병원과 도립병원 등 C19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 경로였습니다. 고도 4000피트의 저공 비행으로 오후 12시 40분부터 약 20분 정도 비행했습니다. 블루 임펄스가 도심 상공에서 고개 비행을 실시한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 개막식과 2014년 5월 31일 국립경기장 작별 이벤트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상당히 낮은 저공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위험한 고개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에게는 놀랍다, 보기 좋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대단하다 등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물론 무서웠다, 위험했다 라는 반응도 상당했고요. 사실 이렇게 C19 사태에 갑자기 고개 비행이 진행된 것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처음 펼쳐졌습니다. 지난 4월 28일 미국 해군 블루 엔젤스와 공군 썬더버드 등 특수 비행단 전투기들이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고개 비행을 했습니다. C19에 지친 의료진과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합동 비행을 한 것입니다. 블루 엔젤스의 F-18 호넷 전투기 6대와 썬더버드의 F-16 펠콘 전투기 6대가 각각 동원되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허드슨 강변에 나와서 강변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비행단은 워싱턴 DC 등 여러 도시에서도 비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훈련 과정과 고개 비행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급히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예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5월 17일에는 캐나다에서 미국처럼 고개 비행을 하면서 국민들을 응원하던 캐나다 공군기 한 대가 갑자기 추락해서 조종사 한 명이 그 자리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공군 고개비행팀 스노버드 소속 항공기가 비행 중에 갑자기 인근 주택가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고개비행이 차분한 연습 비행과 철저한 계획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 구경거리로서는 좋았지만 뜬금없는 고개비행으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고 결정 과정에 대한 의심도 상당했습니다. 도대체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고개비행인가 라는 여론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결정이 되었고 그 예산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도쿄 도심에 갑자기 저렇게 요란스럽게 고개 비행을 하는가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영화계의 히로시 감독은 이런 갑작스런 고개 비행에 대해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하는 고개 비행보다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의료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 먼저 시급하다 라면서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도대체 이런 엉뚱한 일은 누가 결정하고 적극 추진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커졌는데 30일까지도 국방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여론에 갑자기 고노타로 방위상이 대답을 합니다. 고노타로 방위상은 6월 1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블루 임펄스의 비행을 결정한 것은 자신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의 마지막 부분에 영어 단어로 TU를 그린 것 같았는데 땡큐를 의미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서부 영화를 언급하는 수수께끼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비행 경비는 연료비 및 운송비용 등 합계 360만엔 약 4,084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기자들 앞에 나타난 고노타로 방위상은 자신의 작품이다 라고 인정했지만 그 앞뒤 전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라면서 자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노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확한 과정 설명은 민주주의 기본이다. 왜 이런 쇼를 지금 하게 되었는지와 결정 과정과 예산 등을 밝혀라 라는 여론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된 고개 비행은 위험하기도 하고 비용의 사용 타당성과 우선순위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일 기자회견에서 고노타로 방위상은 전국에서 요청이 있다. 두 번째 비행을 준비 중이다. 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C-19를 격려하는 고개 비행을 뉴욕 등에서 하는 것을 TV에서 보고 따라한 것이며 자신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즉, 미국이 하는 것을 보니 멋있고 좋더라. 미국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일본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고노타로가 일본도 미국처럼이라는 깊은 환각에 빠져있는 상태인지라 그 누구도 뜯어 말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론에서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위험한 고개 비행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따져 묻고 있는데 아베 정부와 고노타로 방위상은 눈만 끔뻑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개 비행의 위험성은 직접 조종관을 쥐고 있는 파일럿의 인터뷰에 절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블루 임펄스 팀 사토 타카이로 파일럿은 시속 800km에서 옆에 기체와의 거리는 불과 90cm에 불과하다. 무서운 뿐이다. 착륙하면 식은땀이 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위험한 비행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오늘 다시 도쿄도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PCR 테스트와 격리와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상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불안한 마음에 항체 검사라도 받아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 와중에 무슨 전국적으로 고개 비행을 한다는 것인지 그 꿍꿍이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조종관을 잡는 파일럿이나 바로 머리 위에서 그 위험한 고개 비행을 목숨 걸고 봐야 하는 일본 국민들이나 뭐 하는 것인지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일본산이 최고라고 맹신하다가 아군의 뒤통수 맞고 대참사난 일본과 칠레의 뜻밖의 행보에 한바구음 짓는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채취돼 판매되는 산나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져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동안 후쿠시마현에서 채취되어 판매되는 산나물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되려 일본산이 안전하다고 믿은 일본 사람들은 아군의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도쿄신문은 지난 1일 기무라 신조 일본 도쿄 의과대准교수와 후쿠시마시의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후쿠시마 30년 프로젝트가 직판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거래되는 산나물을 분석한 결과 여러 종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올해 4월 하순 이후 후쿠시마현, 야마가타현, 미야기현, 이와테현의 집판장, 노상 휴게소 등에서 판매되는 산나물 35건을 확보해 게르마늄 반도체 검출기로 8시간에 걸쳐 측정한 결과 15건에서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 일본에서 튀김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코시아브라라는 산나물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1kg당 21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는데요. 참고로 일본 당국이 정한 세슘의 식품안전 기준치는 1kg당 100베크렐입니다. 고사리는 1kg당 32베크렐, 고비는 34베크렐, 표고버섯은 42베크렐이 검출돼 기준치를 밑돌긴 했지만 세슘이 검출됐다는 자체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메루카리와 야후 옥션에서 구입한 코시아브라 15건을 조사해보니 야마가타현 산으로 표기된 3건과 미야기현 산으로 표기된 1건에서 기준치를 넘은 kg당 109에서 163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는데요. 코시아브라는 산나물 중에서도 세슘에 오염되기 쉬워 후쿠시마현 대부분 지역과 미야기현의 7개 기초자치단체는 출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마가타현은 출하 규제 지역이 한 곳뿐이며 아키타현에서는 출하 규제가 없는데요. 만약 산지 표기가 제대로 됐다면 출하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코시아브라는 기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당국이 시판되는 산나물 등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표본을 골라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서 허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센다이시 생활위생과 담당자는 판매한 사업소나 출하량 등을 조사 중이고 채취 지역은 특정할 수 없지만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은 연간 200건 안팎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도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오히려 오염된 식품의 판매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19일 중의원 부흥특별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가 지역구인 네모토 다쿠미 자민당 의원이 식품 기준이 과학적 합리적이냐고 질의하면서 너무 엄격한 출하 규제가 이어져 1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 판단 기준은 과학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기무라 준 교수는 정부가 기준을 완화하면 국민의 피폭 위험이 높아진다며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했는데요. 후쿠시마현 이이타테 마을에서는 여전히 산나물의 오염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민 이토노부 요시씨는 농작물은 논밭의 토양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염을 막을 수 있지만 산에서는 그러지 못해 오염이 남아있다면서 산나물과 버섯은 기준을 완화하기보다 전량 측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칠레의 뜻밖의 행보에 한바구음 짓는 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레가 확진자 급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력 이동과 교역 원활화 강요 선언에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이 선언문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칠레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 계획에 관한 공동 강요 선언문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는데요. 이는 확진자 급증 위기에도 필수적인 교역 인력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번 WTO 일반의사회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5개국 공동 강요 선언문이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무역로를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계획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칠레 측은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모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 선언문에 참가한 5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 의제화와 칠레의 참여 발표로 그간 우리 측이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도 교역과 필수 인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온 협력이 보다 확대되는 한편 다자 협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6개국 공동강요 선언문을 활용해 통상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고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가 강요 선언에 동참해 세계 각국이 처해 있는 경제 위기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